그러나 현재 상승장이 약세장 랠리일 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아요.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마이크 윌슨 수석전략가, 이 사람은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주 대신 기술주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기 침체 탓에 수익 압박에 앞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S&P 500 지수가 최고 3,000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지났죠? 1분기. 연말에는 S&P 500 전망치를 3,900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 1위 기업입니다. 블랙록. 당초 S&P 500 전망치를 3,930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랬던 기관인데 블랙록도 S&P 500 지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연준이 1년 만에 4.75%를 인상한 후 강세장으로 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경기 침체는 증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년 전이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시는 최고점에서 50% 이상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이번이 금융위기의 재림은 아니지만 적어도 25% 이상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12월 말이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올랐죠.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70번 이상이나 경신을 했었죠. 당시 S&P 500 지수의 고점이 4766이었습니다. 4766. 이거와 비교하면 S&P 500 지수가 적어도 3500선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3500이라면 JP모건에서도 S&P 500 지수를 3500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 2분기 반짝 상승한 후에 하락장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역시 많아요. 밥 미셸 JP모건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 사람은 금융위기 당시 2008년 3월에 있었던 JP모건의 베어 스턴스 합병 이후에 그 다음 분기 때 증시는 15에서 20% 올랐어요. 지금은 그때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분기에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미국은 연준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페드가 5월이면 금리 인상을 또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재료로 기술주 랠리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높았던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기저효과로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로 들어가면 경기 침체 확률이 증가할 것이고 그때부터 2024년 사이에 또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융주들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JP모건. JP모건은 연준이 올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 이제 2분기 시작했죠. 2분기에 깜짝 랠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후대에 전하는 투자 명언들 우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의 판단, 결정, 본인의 몫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피터 린치, 역사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매니저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는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면서 멍청한 당나귀처럼 행동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샀다 팔았다는 방법 아닙니까? 언제 팔면 좋고 언제 사면 좋고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똑똑한 충고를 무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라고 피터 린치가 말합니다. 그 쏟아지는 뉴스들 보면 S&P 500 지수가 앞으로 얼마 갈 것이다, 앞으로 얼마큼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이다, 별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지나고 보면 맞았어요. 극히 일부만 말이죠.
또 20세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버나드 바루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팔려고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이에요. 또한 워런 버핏의 파트너 버크셔에서의 부회장이죠. 찰리 먼거.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몇 군데 훌륭한 단일 종목의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안전한 그 시장의 섹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ETF 종목들을 투자해서 우리는 엉덩이를 붙이고 매달 월급을 받는 대로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이 말은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주가 볼 필요 없습니다. 얼마이든 간에 돈이 나오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대로 단 내 돈입니다. 여윳돈입니다. 몇 년 묻어도 되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꾸준히 사 모으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널드 리드 알고들 계시죠? 백화점 청소부였어요. 주유소의 종업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100억 가까운 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리드의 투자 방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로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은 꾸준히 보유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주식 보유 겨우 몇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꾸준히 지금 몇 년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꾸준히 사 모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주가가 다시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연말, 내년, 후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한 이 종목들 수익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로널드 리드 이 사람이 50년 이상을 투자하는 동안 강세장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역사적인 주시장을 봐왔듯이 강세장과 약세장은 약 7대3 비율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 로널드 리드 이 사람이 타이밍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